느닷없이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변호사를 변론을 해주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화영 부인 측에서 재판에 들어와서 그냥 깽판을 친 거예요. 깽판용 변호사를 고용을 한 거죠. 또 한 번 재판을 무산시킨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백한 게 아니라 검찰이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다음에 오래 가둬가지고 이화영이 원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화영 주장은 아닌 거예요. 이화영 부인이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화영의 재판이 부인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자체가 완전히 개딸들이에요. 의식 자체가. 그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난 편을 갖다가 법무법인 해광의 기존의 변호사가 계속 변론을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어리둥절하게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변호사를 변론을 해주겠다. 이 무슨 일입니까, 교수님? 이화영 부인의 작품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화영 부인 측에서 재판에 들어와서 그냥 깽판을 친 거예요. 깽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깽판용 변호사를 고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한 번 재판을 무산시킨 겁니다.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예. 사실상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검찰에서의 진술이라는 건 아직 증거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게 법정에 나와서 한번 반복이 될 때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지 공판 중심주의니까 그래야 비로소 증거 능력을 갖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지난번 재판도 깽판 쳐가지고 실제로는 재판을 갖다 무산시킨 거고 요번에도 실제로 새로운 변호사를 써가지고 무산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방해 공작이네요. 예, 방해 공작이라고 봐요. 그거 용이고 왜냐하면 덕수의 그 김모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회유, 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따라서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자백한 게 아니라 검찰이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다음에 오래 가둬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화영이 원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화영 주장은 아닌 거예요. 이화영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전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화영은 자기 스스로 자백을 한 거거든요. 예. 아마 형량 그 변호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형량 싸움에 유리하려면 일단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막을 건 막고 재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잖아요. 이걸 재판 전략을 딱 짰거든요. 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왜? 변호인이 18회, 18명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인 접견이 100회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 옆에 변호인이 입회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녹화가 됐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끝나게 되면 뭐 하냐면은 이 조서를 갖다가 읽어보게 해요. 그때 왜 조국 그 부인도 정경심도 뭐 5시간 조사받고 꼼꼼하게 5시간을 읽어봤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다 체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지장을 다 찍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압박이 아니라는 이야기. 압박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무리하게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임의성이 의심된다.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자백한 게 아니다. 검찰의 협박과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게 저 사람들의 입장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변론을 하려면 일단은 피고인이 그걸 갖다가 의뢰인인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이화영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화영 부인이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재판 누구 재판입니까? 이화영의 재판이죠. 이화영의 재판이 부인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 선임하지도 아닌 덕수가 왜 나타난 겁니까? 선임한 거죠. 저기가 부인이 선임한 거고. 부인이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지금 경제력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부인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느냐. 나한테 어떤 조력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가족이 널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도 널 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호인이죠. 왜냐하면 변호인 일단은 변호인을 갖다가 섭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인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하나도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광
이제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화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안 된다. 나는 해광 측과 입장에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재판이 파행이 된 거 아닙니까? 해광 측에서는 아니 지금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의견이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이 갖다 조정을 해라. 그래서 둘이 조정이 끝나면 그때 우리가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정이 좀 안 끝난 거예요. 예. 안 끝나니까 저쪽에서는 해광을 갖다 이제 그 해임해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누굽니까 덕수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에 덕수입니다. 김모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법원에서 뭐 깽판을 친 거죠. 그랬더니 이화영의 입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증거 의견서 그다음에 기피 신청서를 들고 왔거든요. 예. 증거 의견서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피고인이 했던 그 자백 그것은 임의성이 없다. 쉽게 말하면 강압에 의한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증거 의견서고 두 번째 기피 신청서는 이 재판부 못 믿겠다. 너도 바꿔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화영의 입장은 바로 뭐냐면 증거 의견서하고 기피 신청서 난 지금 들었다. 읽어보지도 못했다. 나 내 변호인인데, 내 변호인인데 나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걸 지금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 김태형 변호사, 덕수 두 예.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법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증거 의견서는 반려.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 철회. 이건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그런데 그러면은 정작 남편이 원하는 일도 아닌 것을 부인이 저질렀다. 그 이야기는 남편한테 지금 부인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민주당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 자체가 굉장한 옛날 보니까 같이 운동권 출신이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완전히 개딸들이에요. 의식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완전 개딸 의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붙어 있는 거죠. 내가 볼 예.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배후엔 또 이재명이 있겠죠. 이재명, 민주당, 그 다음에 이화영 부인이 한 편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예.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억지 주장을 막 해놓고 바깥에다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 법정에도 딱 들어가니까 지지자들이 쫙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딸들이 쫙 와가지고 이화영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재명 다치게 하지 말아라.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하지 말아라. 예. 그다음에 이들은 또 개딸이 원하는 진실은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는 그렇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라고 부르는 거,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 사람들은 설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게 정말이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압력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사법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선동의 장이 돼버린 겁니다. 예. 쫙 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난 편을 갖다가 그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남편이고 뭐고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황당한 건 뭐냐. 이러니까 그 누구죠? 법무법인 덕수. 예. 김모 변호사. 그 김모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또 사임을 해버려요. 오늘요? 네. 사임을 해. 나 못하겠다.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깽판 전문 변호사인 거예요. 지금 당내에 쌓여있는 돈봉투 혁신위원장 거치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진종호 교수님의 해석인데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부인이 예. 나로부터 어떤 조력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변호사 스님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돈이 예. 계좌에 지금 검찰에서 6번이나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뭉치가 웬 돈뭉치가 들어와 있는 거냐. 그렇죠. 이화영 부인에 대해서 부인도 와서 피해자예요 지금. 조사받으라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못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 돈을 갖다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부인 계좌를 통해서 받고 이러다가 이제 들통나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아들도 카드를 또 같이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하고.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부인도 같이 사실 피의자예요. 조금 있으면 이게 아마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는 정범이네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람도 뭐 악을 쓰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보호해달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갖다 민주당이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땐 다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교수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왜 이하영 전 부지사는 나 이 재판 변호사 덕수에서 하면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일종의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한 듯한 네. 그런 이화영 정부 지사의 모습은 김용, 정진상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하고는 상당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 김용하고 정진상은 이재명 사람이지만 이화영은 이재명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오히려 이해찬에 가깝지. 그래서 이해찬과 이재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이화영이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딱 걸렸거든요, 이 사람은. 워낙 증거가 뚜렷해가지고 물증들이 확실하거든요. 예.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슬슬 입을 여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이화영까지도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어요. 그리고 딱 지금 태도를 보게 되면은 예. 답을 것 같아. 아. 답을 것 같고 이미 진술서에 했던 내용 있잖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했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다 볼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옥중에서 편지 보냈다는 거. 예. 그 내용을 딱 읽어보면 검찰 진술을 뒤집었는지 안 뒤집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상 뒤집은 게 아니거든요. 자필 그렇죠. 옥중 편지는 어. 사실을 뒤집은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죠. 사전 보고를 안 했다. 근데 지금 진술한 것도 사전 보고 아니라 사후 보고를 진술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가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민주당의 요구를 대충 들어준 거예요. 예. 들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 나왔으면은 봐라, 나 뭐 강압에 의한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심한 거고 지난번에 그랬고 요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라고 한다면 이 사람 의지는 확고한 거예요. 예. 확고한 거고 쉽게 말하면 국선 변호인을 써서라도 그냥 재판을 계속 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